도대체 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비밀의 현장에 운명처럼 나타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일까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이 어긋나고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한 진실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 39화와 40화는 바로 그 지독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엇갈림 속에서 평생을 숨겨온 비밀이 터져 나오며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 같은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지혁에게 닥친 충격적인 광경으로 시작됩니다. 은퇴 후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 이상철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후배 지은호와 너무나 다정하게 함께 서 있었던 것인데요. 아버지, 지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짧은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간을 멈춰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얼리씨라는 정겨운 별명으로 부르며 격이 없이 대하던 은호의 얼굴에도 경악이 서렸습니다. 얼리씨가 선배 아버지였어요? 이 기막힌 삼자대면 앞에서 지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동업자이자 짝사랑 상대인 은호가 도대체 어떤 접점으로 알고 지내는지, 아니 어떻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철과 은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혁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철은 지혁이 은호를 짝사랑하다가 차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은호는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철을 배려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혁은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실 상철과 은호는 인연의 깊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집 나간 아들 지혁에 대한 그리움을 은호에게 털어놓으며 마음을 열었고, 은호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닮은 상철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얻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얼리와 수철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며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특히 상철은 지혁이 그토록 매몰차게 거절했던 은호가 얼마나 속 깊고 괜찮은 사람인지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기한테 얽히지 않은 사람한테 속마음 털어놓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은호의 이 말은 상철의 고단한 가장의 무게를 씻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아내 김다정에게 지혁이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자가 바로 은호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세상 참 좁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상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은호가 며느리감으로 합격점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재벌가 박진석 회장의 집안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계모 고성희는 성재가 만나는 여자, 즉 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수빈을 따로 만나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다라며 퇴출을 종용하는 협박까지 일삼았는데요. 하지만 수빈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재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성재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성재와 아버지 사이가 더 나빠질까봐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 성재의 완강한 태도에 한 발 물러나 우선 연애만은 허락했지만 수빈을 직접 호출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빈은 박 회장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성재 오빠가 다정하지만 외로워 보여서 그 빈 곳을 제가 채워주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다. 이 똑 부러지는 태도에
박 회장은 내심 놀랐지만 고성이는 더욱더 수빈을 몰아낼 궁리를 하며 도끼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관계망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처절한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고성이의 숨겨진 아들 한우진이 사실은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입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에게 옛 아들 한우진의 존재는 밝혔으나 그의 쌍둥이 동동생인 은호의 존재는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병실에 누워있는 우진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건네며 고성이의 추적에서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간이식도 안 해줬을 거야. 너라서 해준 거야. 내 친구니까. 은호는 우진을 위해 자신의 간까지 내어주었지만 혈연이라는 굴레가 고성이라는 그림자 아래 자신들을 다시 올가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쌍둥이라는 거 잊자.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나는 지은호, 너는 한우진. 우린 그냥 친구야. 하지만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의 친딸이자 성재의 배다른 동생인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자신이 오빠라고 믿었던 우진과 은호가 친남매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고성이가 이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짐작하며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결국 영나는 인형처럼 살아왔던 과거를 뒤로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영나는 은호의 사무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는데요. 우진 오빠한테 간이식 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태어나서 고생 많았고 엄마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영나의 고백은 차가웠던 은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은호는 영나에게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부모가 지게 되어 있다는 조언을 건넸고 이는 영나가 전업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마지막 순간 은호에게 비수 같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애 씨요. 이 말은 은호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면으로 들이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비극적인 전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수빈의 비밀 연애가 마침내 수빈의 아버지 상철에게 들통난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목격한 상철은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박성재 너는 아니다. 성재를 친아들처럼 믿었던 상철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위해 아버지의 회사를 떠나 독립하겠다는 선언까지 하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지만 수빈의 가족들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특히 김다정은 성재의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을 이혼시켰던 과거를 언급하며 어떻게 우리 수빈이를 내 옆에 두느냐며 오열했습니다. 결국 성재와 수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슬픈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공원에서 너를 보는 매 순간 행복했다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죠. 한편 간이식 수술을 마친 우진이 사라지자 고성이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내 아들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10억 줬으니 강값 정산은 끝난 거다라는 고성이의 궤변은 은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고성이의 집 앞까지 오늘 고성이의 만행을 따지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운명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고성이와 은호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박성재가 목격한 것입니다. 성재는 은호가 왜 자신의 새어머니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은호 후배가 왜 어머니하고 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예요? 성재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은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교차하며 40화는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성재와 지혁 그리고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재는 과연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자식의 감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고성희의 악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들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한 뒤에야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며 시작될 진짜 폭풍.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은호가 고성희를 엄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남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놀라운 다음 회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